첫 번째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올바른 손 씻기가 왜 중요할까요? 질병관리본부의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일상생활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많은 세균이 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균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도 손을 씻지 않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씻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장실 이용 후 손 씻기에 따라 손에 남는 세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효과적인 손 씻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물로만 씻었을 때, 그리고 비누를 사용했으나 30초 미만으로 간단히 씻었을 때, 마지막으로 충분한 비누 거품을 내어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실천했을 때 손의 세균 변화를 관찰해 보았는데요. 화장실에는 여러 세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많은 세균이 손바닥 전체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 씻기 방법에 따른 세균의 변화를 실험해 본 결과 6단계로 30초 이상 비누 거품을 내어 꼼꼼히 씻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거의 모든 세균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손 씻기가 반드시 필요한 또 다른 상황은 조리 전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서 손 씻기가 꼭 필요한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오염된 손을 올바른 6단계 손 씻기 방법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만졌을 때 음식이 어떻게 오염되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조리 시에 손을 통해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세균인 대장균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장균에 오염된 손을 올바른 방법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만지면 음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음식에서는 불과 2시간 후부터 많은 양의 세균이 배양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오염된 손을 제대로 씻고 만진 음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이 닿는 접점에는 다양한 세균이 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손 씻기를 습관화하는 것은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손 씻기 6단계 실천을 습관화하면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이용 후나 음식을 조리하기 전, 식사 전,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들은 이제부터라도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손 씻기 실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과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또 봐요. 펭수와 함께하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영상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날개 씻으러 갑시다. 날개 씻으러 갑시다. 잠깐! 지금 물로만 손 씻었죠? 네, 이렇게 안 했죠? 비누칠을 꼭 해야 돼요? 아휴, 제가 지금부터 제대로 된 손 씻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누칠, 어이, 비누칠, 어이, 손 씻을 땐 비누칠, 어이, 손바닥, 어이, 손바닥, 어이, 손등도 깨끗이, 어이,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 사이사이, 두 손 모아 문질러, 두 손 모아 문질러, 엄지, 손가락 뱅글뱅글 돌려, 손톱 밑도 꼼꼼히. 어이, 이게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헹구는 것도 오래 헹궈, 30초 헹궈. 깨끗 문질문질 깨끗하게 헹궈요. 어이, 깨끗하냐 이제? 깨끗한 손 완성! 잠깐!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저 손으로 가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손에 세균 다 묻잖아요. 그리고 이거 책상이랑 여기 노트북에도 세균 다 묻어요. 재채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땐 휴지나 이 손수건이 꼭 필요합니다. 저 손수건이 없는데요. 그러면 소매로 하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이치. 자, 이렇게 기침하면 바로 뭘 해야 될까요? 손 씻어? 맞습니다. 물로? 비누로? 맞아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고 난 다음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저 손 씻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아이치. 나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손은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씻어주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아이치.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로 펭수와 함께 건강을 꼭 지켜요. 팽팽. 핫! 나사이! 손 씻기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를 바탕으로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 손을 닦고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겠죠? 이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수칙, 주변에서 확진자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고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동수칙 매뉴얼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학교에서는 반드시 1, 2회 발열 체크를 합니다. 둘째, 학교 공간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셋째, 공동학습 준비물 사용 및 모둠학습을 최소화한다. 넷째, 도서관 등 공동 이용 시설의 자유 이용을 제한한다. 다섯째, 38도 이상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귀가 조치되며 그 전까지는 따로 마련된 격리 공간에서 대기합니다. 함께 지켜줄 수 있겠죠? 지키기 싫다고 장난으로 나 하나쯤이야 하며 학교 공동수칙을 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만약 우리 학교에 확진자가 생긴다면 학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자가격리 규칙을 반드시 지키고 확진자 혹은 의심 환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니 주의해주세요. 만약 내가 자가격리자가 된다면 경기도청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교실 위생 행동 수칙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정해요. 예를 들면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아요. 손은 반드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요. 친구와 몸장난을 하지 않아요 등등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